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학자 손은규 선생님을 모시고 운명과 성명학이라는 주제로 이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름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운명과 성명학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막연하지만은 우리가 그 차근차근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이름이라는 거는 이름이라면 소리의 어감이 어디 이르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도달하다. 그게 이제 소리의 의미인데 우리가 그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이름이라는 거는 사후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옛 사람들은 다 이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명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명의 종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라 그러면은 성명에서 보면은 성자와 명자를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성자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상과 혈족의 개념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이름이라 그러면 우리가 장명이라 그러면 이름에 대한 걸 이제 짓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 이름 석자, 보통 석자를 쓰는데 중간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중간에 그 이름의 첫 자라 그러는데, 이름의 첫 자가 성과 조합이 잘못되면은 그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또 중간의 자가 잘못됐을 때, 이름 첫 자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 몸에 상처가 좋지 않습니다. 상처라 그러면 기관지, 폐, 위장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그 이름의 마지막 자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하체 부분이 아파요. 하체라 그러면 우리가 배꼽 밑으로 주로 보는데 소장이라든지 대장, 네, 이렇게 다리 부분이 이게 안 좋을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름이라는 거는 인간 세상에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네, 굉장히 네, 중요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이러한 이름의 작용의 원리가 어떻게 네. 되는지 그렇죠. 해주시겠어요? 좀 그런 게 궁금하겠죠.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삼라만삼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한다 이러면은 그 음양과 오행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는 그 기운에 의한 에너지인데, 그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고차원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에너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석유를 넣으면은 자동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에너지라든지 우리 몸은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해서 힘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나타나는 힘만, 보이는 힘만 그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이게 무슨 기운이 있냐고 이렇게 막연하게 많이 느끼는데, 여름 되면 덥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운입니다. 근데 네. 겨울이면은 또 춥고 이런 기운들이 다 보이지 않는 기운인데, 그래서 음양의 기운이 모여서 음과 양의 그 장단에 의해 가지고 오행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행이라는 거는 목화토금수를 나타내는데, 성명이라는 것은 철학입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우리가 성명에 보면은 우리가 한자에 수리사격이라고 있는데 원형이정을 쓰거든요. 그 원형이정이라는 거는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우리가 주역은 5,000년 전에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통계학적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좀 어렵긴 한데요. 그럼 네. 운명과 이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혹시 운명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죠? 네. 네.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은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인간의 기륭합ok이 결정된다. 이렇게 그것을 운명이라 그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필연적이고 초월적인 힘이라는 것은 필연적이게 반대가 우연이에요. 네. 그리고 초월적인 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우연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것 같지만은 네. 다
필연적인 사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운명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명예는 우리 철학에서는 선천명과 후천명으로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그 선천명을 우리가 타고난 사주의 명으로 본다 그러면은 후천명을 이름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 개념이에요. 우리가 항상 추상적인 개념을 얘기하면은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몇 시에 만나자 이래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어디서 만나냐고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어디서 만나자 그래도 만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면은. 네. 그래서 사주라는 거는 우리 그 아까 좀 전에 음양과 오행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천간에는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있어요. 그 오행은 음양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항상 그 음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도 음양이 있고 하에도 음양이 있고 수에도 음양이 있고 그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오행의 음양을 합쳐서 10개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천간을 10천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역학의 시간은 12시간으로 나눠요. 시간의 개념을.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해서 우리 동물의 개념, 우리 자시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2시간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태어나니까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느 달에 또 태어나는 그 또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에 태어나는 시간, 어느 시간에 태어나는 시간, 그 시간의 개념에서 놓고 4개의 기둥을 놓고 하늘을 공간을 보니까 하늘에 10개 그 기운이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들의 공간과 시간의 만나야지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만나서 4개의 기둥을 이루는데 이 4개의 기둥과 8개의 팔자로 해서 우리가 이제 선천명이 사주가 이루어집니다. 사주팔자가. 그럼 사주팔자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주팔자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공기에 흡입을 하면서 내 팔자가 정해진다 이런 개념으로 알지만은 그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우리 사주팔자라는 것은 전생의 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에 잘했으면은 이 현생에서 태어날 때 좋은 운명으로 태어날 수 있고요. 이걸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은 업에 의한 까름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걸 해서 선천의 운명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천의 운명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특징이. 그래서 운에서 와서 선천의 그 팔자를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흔들어서 재정립을 시켜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운이 좋게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오는 그 운으로서는 이 팔자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그 후천의 명을 만들어서 선천의 운명을 흔들어서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살면은 전부 그 사주라는 게 좋은 사주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좋은 운명, 살면서 또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성명학도 이름도 좋게 지어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운명이라는 거 했는데 지금 질문하신 게 이제 운명을 질문하셨는데 요약을 하면은 선천의 운명과 후천의 운명이 있는데 후천의 운명인 성명이 선천의 운명을 작용을 해서 인간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요. 음양오행의 작용의 기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음양오행은 잠깐 이제 설명해서 드렸는데 그 좀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이해가 좀 어려워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정원에 이제 나무를 심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려놨으니까 서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나무를 심었으면 이게 이제 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게 목의 기운이에요. 네. 나무가 이제 이렇게 서서 이제 나무가 자라려 그러면은
그 오행의 이 수의 기능이 수가 목을 이렇게 줘야지 목이 크지 않겠어요? 네. 네, 목이 큰단 말이에요. 물을 그런데 좋아하는 나무가 크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햇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화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성명합도 주역의 개념에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역의 개념은 중용의 개념인데 많으면은 드러내야 되고 모자라면은 보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용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수가 목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가 나타나면 이 수가 화를 다 나타나게 이게 작용력을 조절해야 되니까 수의 작용력이 미치겠죠, 그죠? 그러면 수의 영향을 받아서 화가 이제 좀 이제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만약에 극성을 한다든지 작용을 못하게 되면 이건 이제 화는 토를 이렇게 도우는 거예요. 그럼 왜 뭐냐 말이에요? 그러면 화는 토를 굳게 만드는 거예요. 토의 원래 성향이 좀 진덕하는 성향이거든요. 네. 화를 말려줘야 되는데 이 화가 잘못되면은 토가 잘못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개념을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이제 적용을 하려 그러면은 보면 요번에 우리가 그런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된 거 우리가 조국 교수님과 정경심 교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교수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라는 거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무의 개념이라 그러면은 수를 간직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팔자의 선천적인 기운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여기를 많이 이렇게 이게 화를 올려버리면은 이 수가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화를 확 높여버리니까 이게 수가 줄어드니까 이 본래 기능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토가 이렇게 목을 극한다는 개념, 이거는 이제 재물의 개념입니다. 재물의 개념이고 우리가 이거는 이제 무슨 도형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목화 토금수를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기 쉽게 오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행도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수가 이렇게 줄어들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게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버리니까 이게 작용이 하니까 이게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또 없던 화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토를 문제되니까 이거는 인수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학문이라 그러고 우리가 여기서 네. 이거는 나의 지식이고 이건 나의 행동이에요. 이건 나의 재물이고 이건 나의 명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다 보니까 재물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게 다 이게 탄론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는 명예인데 명예까지 없어지고 이렇게 잘못되면 이게 오행의 순환에 의해서 전부 다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명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번에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모든 걸 다 어렵게 됐다. 그죠? 가족과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그래요.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왜 다르게 사느냐. 네. 그래서 이게 목화토금수는 질량이라 그러면은 질량에는 확 정해져서 태어나요. 이 사람이 그릇이. 그런데 이 질량에서는 육친과 병과 운세가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더라도 네. 그 가족이라든지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육친의 형제 관계에 자식 관계에 마누라 관계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버리면은 병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내가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간에 사주가 이제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만약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 이기는 사람 없죠? 없죠. 네. 그래서 아니 자식을 부모가 왜 못 이겨 힘을 해도 이기고 다 조건은 다 돼 있는데 자식을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내가 항상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관이 자식이에요. 남자로 봤을 때. 여자는 이게 이제 자식이 이제 식상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식인데 남자란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 기준에서 이게 관이라 그러면은 내가 이 관이 자식이 나를 쳐요. 그래서 못 이긴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은 못 이길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관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명예도 된단 말이에요. 명예.
자식도 되지만은 자식이자 명예. 예, 자식이자 명예래요. 명예. 명예의 개념이니까 이 자식이 잘못되면 자기의 명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기운이라는 거는 막연하게 오행의 기운으로 이렇게 설명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운들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네 적용을 하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기운, 높은 에너지의 기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성명학도 그 또 뭐 그 이름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성명학이 그 구체적으로 네. 사주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또 이제 선천과 후천운이니까 우리가 그것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장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한글과 한문부터 해가지고 주역 성명학 뭐 있고 파동 성명학 뭐 있고 뭐 육효 성명학도 있고 하여튼 뭐 신살 성명학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성명학이 장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주와 선천운에서 장명이 맞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사주 이게 감을 좀 보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이 이름에 목을 또 넣었어요. 목 기운을 우리 우주 만물은 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에 목 기운이 많은 사람이 목의 기운을 넣으면은 이름에서 또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선천에 가지고 있는 게 목이 많은데 네. 운에서 또 목이 온 거예요. 그럼 목은 여기서 오행에서 보면은 목은 토를 극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건강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간 다음이에요. 심장 소장이고 심장 소장이 되는 건강 면에서 봤을 때 네. 이거는 비장 위장이 되고요. 요거 같은 금은 폐대장이 돼요. 폐대장. 수는 신장 방광이 되는데 신장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 음양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있는데 만약에 폐대장이라 그러면은 이거 부부 관계예요. 폐가 잘못되면 대장도 잘못되고 그 같은 그 경락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사주에 내가 목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또 그 이름에서 또 목을 넣어버리면은 얘가 많아지면은 항상 많으면은요 힘이 넘치면은 누굴 때리려 그래요. 네. 우리가 그 술을 많이 먹는 사람도 건강이 좋으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타고난 네. 그것도 있지만은 그렇듯이 힘이 생기니까 목이 힘이 생기니까 네. 이 토를 극하니까 위장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자 화가 많은 사람이 또 화를 이렇게 넣으면은 폐대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목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의 사주의 선천명에 원국이 목이 없단 말이에요. 네. 목이 없는 사람한테 금의 기운을 넣어버렸다. 금의 기운을 많이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목이 없는 데다 또 극하는 게 오니까 목의 기능이 또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천의 명인 사주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사주 원국을 분석을 해서 그게 모자라는 기운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이름에서 모자라는 오행의 기운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원 오행 성명학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 이제 장명이 한 방법입니다. 성명학의 한 종류가 되어 있고요. 거기 또 무슨 글자 오행 글자 자원 핵수 자원 그렇죠. 핵수 자원 오행도 있고 핵수에 대한 오행도 이렇게 나와서 또 장명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주와 성명학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름을 간명할 때 네.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수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숫자가 참 중요합니다. 수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명학이 성명 철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숫자라는 것은 역의 탄생이 주역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주역의 탄생이 또 하도와 낙서예요. 그 하도와 낙서라는 것은 수에는 항상 상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현실에 보면은 상이라 그러면은 막연한 거예요. 상을 쓸 때는
모양 형태를 쓸 때 모양 형자도 쓰고 코끼리 상자도 쓰는데 코끼리 상자는 모양 상자 이런 상자를 쓸 때는 상의 개념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까 무의식과 의식이 있듯이 보이지 않는 그 상을 현실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숫자의 개념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께서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요리 시험을 친 거예요. 요리 시험을 쳤는데 60점이 커트라인인데 내가 받은 점수가 59점이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1점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점 차이로 그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59, 60, 62 이렇게 나가지만은 그게 어떤 형상에 맞췄을 때는 선생님은 자질을 우리가 외부적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나와지지 실제로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테스트 했을 때 숫자로 나왔을 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모양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걸 이렇게 수리라 그러는데 우리가 수리 성명학에서는 수에는 이렇게 영통한 영험한 그게 작동을 한다 그래서 영동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장명의 간명시에 쓴 간명법의 원형 이정에서 사격을 쓸 때 수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 수가 2가 나오면은 안 좋고 2, 4가 나와도 안 좋고 어떤 수는 좋고 이렇게 그 수마다의 이제 특징을 적어서 82 수리격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수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귀가 잘 안 들려. 귀가 안 들려. 내가 귀가 안 들린다고, 귀가. 위가 안 돼? 아니. 귀. 이어. 위! 이어! 모르겠네.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 잘 때 입는 거? 무슨 말이라도 해봐! 그 잘 때 착용하는 거? 안 돼요. 이렇듯 우리 생활 속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데요.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언니, 누나, 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네,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정말 필요한 것 하나를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대한보청기입니다. 드라마는 보고 싶은데 말소리를 똑똑히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나요? 또 전화가 걸려왔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이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불편하고 답답할 거예요. 보청기 필요한 줄은 알았지만 막상 가격이 비쌀 거라는 생각 때문에 미루시는 분들과 이전에 보청기를 하긴 했는데 소리가 와한거려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위하여 대한보청기 대박 3가지를 소개합니다. 한 달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대한보청기 고급보청기를 할 수 있다. 무료로 대한보청기 고급보청기를 할 수 있다. 세계 최고급 대한보청기 시중가 680만원도 대한보청기만의 국내 초저가 18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무려 AS 보장도 5년간, 배터리도 5년간 무상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역시 이 대한보청기네요. 보청기를 구입하셨던 분들 중에 무조건 싸다고 구입했다가 매장이 없어져서 수리를 못 받아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저희 대한보청기는 그야말로 안심된 서비스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 성능, 서비스 정말 대박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보청기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청기를 썼는데 왜 잘 못 알아듣나요? 이 보청기는 소리를 크게 확대시켜준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소리가 막 확성기처럼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는 큰데 왕왕 울려 퍼져서 똑똑히 들리지가 않죠? 명료도가 떨어지고 이 소리는 크게 들리겠지만 울려 퍼지고 왕왕거려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게 됩니다. 특히 노화성 난청은 들을 수 있는 청각 범위가 좁아져서 큰 소리가 들어오면 다 못 알아들어서 더더욱 왕왕거리게 들립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주고 압축해야만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대한보청기의 기술과 성능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보청기를 해야 잘 들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고급 보청기. 대한보청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큰 소리로 알맞게 그리고 똑똑하게 시끄러운 장소, 길거리, 백화점 등
주변 소음 속에서도 소음을 분리시켜 시끄럽지 않고 왕왕거리지 않게끔 하며 목소리를 똑똑하게 듣게 해주고 드라마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게 해주고 전화통화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셔야죠. 마지막 질문. 그래도 가격이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한 달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면 이 대한보청기 렌탈로 수백만 원짜리 고급 보청기를 평생 보청기 걱정 없이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도 난청으로 양쪽 청력이 60에서 65Hz 이상이면 국가지원금 최대 131만 원이 신청 가능하며 보청기를 무료로 하실 수 있으며 세계 최첨단, 최고급, 최신 보청기를 하신다면 시중가 680만 원 가격을 180만 원으로 할인해드려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거기다가 이 보청기를 쓰시는 동안 AS 및 배터리를 5년간 무상으로 지원 서비스까지 해드리는데요. 40년의 기술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대한보청기. 타사 브랜드와 비교 불가한 서비스로 과연 대한보청기만한 곳이 있을까요? 없죠. 네, 제가 아까부터 착용하고 있던 대한보청기 맥소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착용 시 전혀 보이지 않는 초소형 사이즈로 나 보청기 했다 라는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 사이즈에 민감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 보청기는 나 보청기 했다 너무 티나잖아요. 대한보청기 맥소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고급 대한보청기를 대박 3가지 이벤트로 한 달 3만 원에서 4만 원 렌탈 서비스와 무료 보청기 신청 지원까지 680만 원을 180만 원으로 할인드리는 이벤트로 대한보청기만의 유일한 국내 초저가 18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잘 안 들리는데 어떤 보청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던 분들도 대한보청기 대박 3가지를 통해 가격, 성능, 서비스, 디자인 모든 걸 갖춘 프리미엄 대한보청기를 만나보세요. 와, 여러분, 이 벌써 주문이 폭주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한보청기는 카카오톡 상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그리고 언니, 누나, 동생 여러분! 네,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소리 정말 중요하잖아요. 온 가족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대한보청기. 우리 부모님들에게 효도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 우리 아내, 우리 남편에게 사랑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그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죠? 대한보청기 지금 만나보세요.